황정민의 인지를 보고 떠오른 영화는 두 편이었습니다. 먼저 표칭의 측면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 마치 원맨 밴드의 공연을 보듯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걸출한 배우 한 명이 극을 끌어간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동일하죠. 인물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버린다는 측면에서도 두 영화는 유사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엑싯.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테러 라이브에 비해 엑시트가 더욱 인질과 닮은 측면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두 영화는 같은 제작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제작사인데요. 현재 호평 속에서 상영 중인 모가디슈의 류승환 감독님과 감독님의 아내분이신 강혜정님께서 함께 운영하는 제작사죠. TMI로 베테랑, 사바 등등의 영화들이 외유내강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동일한 제작사 작품이어서 그런지 엑시트와 인질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우선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거칠게 말하면 두 영화 모두 어떤 재난으로부터 인물들이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엑시트의 재난이 독가스라면 인질의 재난은 납치겠죠. 게다가 아무래도 제작자가 류승환이어서 그런 것인지 그의 잘 빠진 액션 영화를 보는 듯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이 엄청난 속도감으로 밀고 나갑니다. 심지어 저는 각본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 감흥일진 모르겠지만 두 편 모두 완전히 예측 불허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심지어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거나 너무 비약 같다는 인상도 없죠. 말하자면 두 편 모두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잘 빠진 장르 영화입니다. 이러한 외연의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조금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내적인 세계관도 두 영화가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비약을 조금 섞으면 두 영화에는 공통적으로 류승환의 세계에서 보이던 사회, 그리고 계급, 어쩌면 공권력에 대한 비판의식 같은 것들이 어려 있더라고요.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건드리죠. 캐릭터 설정에서 이미 취업 장수생 용남과 직장 갑질 피해자 의주가 있습니다. 단순히 설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칠게 말해서 엑시트는 신분이 높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청춘들이 물리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영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빌딩 한 채 소유할 수 없을 것 같은 청춘들이 빌딩을 오르는 영화죠. 상당히 비유적입니다. 게다가 제 생각엔 이러한 비유가 꽤나 세련되게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여느 영화들처럼 이러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딱 각잡고 진지충처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재난 코미디라는 장르의 육중한 외피를 두른 상태에서 촌스럽지 않을 수준으로 살포시 시대 문제를 쓱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의도한 메시지가 절대 장르적 재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민이 황정민을 연기하고 또 그를 중심으로 납치 탈출이라는 사건이 펼쳐진다는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죠. 물론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에 실제 배우 존 말코비치가 자신의 역할로 나오기도 했죠. 아무튼 영화는 스릴러적인 면모까지 뿜뿜하면서 달려나갑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질 역시 엑시트와 마찬가지로 장르의 틀 속에 슬쩍슬쩍 비판의식을 넣어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인질 속에 놓인 날카로운 시선은 경찰, 돈, 계급 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의 제작자인 류승환의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비판의식은 부당거래, 돈, 계급에 대한 문제는 베테랑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물론 저의 생각과 동일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황정민이 박성훈과 통화할 때 넌지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거론한 두 형사의 이름이 부당거래의 최철기와 베테랑의 서도철이었습니다. 물론 류승환 감독이 이 영화에 감나라 배나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질은 누가 뭐래도 필감성 감독의 영화입니다. 다만 제작자로서 류승환은 인질이 어느 정도 자신이 공감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감독 출신 제작자니까 제작자 감독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질에 어려있는 비판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황정민은 과연 정말로 선한 인물인가에 대한 정체 파악까지 인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왜 그러는데? 니들 유튜버 뭐 그런 거지? 돈 많은 대스타가 떡하니 나오는데 그냥 말씀드렸던 인질에는 계급 구조에 대해 날이 서 있습니다. 먼저 황정민과 함께 감금되어 있는 소연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양주 카페 사장이 납치 토막살인이 되면서 함께 범죄의 대상이 되죠. 영화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언뜻 그녀에 대한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소연은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이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이러한 그녀의 배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영화에서 밝히고 있진 않지만 한 사람이 납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다소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녀의 동생은 본인이 직접 사건을 기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설정은 황정민의 상황과 명징하게 대조가 됩니다. 실제에서도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정민은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사회적 지위, 재력 등등이 소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인질에서는 대놓고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황정민이 납치가 되는 순간부터 경찰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정민이 사망을 하는 상황과 소연이 사망을 하는 상황의 후폭풍은 완전히 다르겠죠. 기환이 자수를 하고 협상을 요구하자 곽 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황정민 씨가 죽으면 대통령이라도 너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다. 만약 이 소녀만 계속 잡혀 있었다면 대통령까지 운운하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계급 구조는 악당 측에서도 보입니다. 이 납치범들은 이상하리만큼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민의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이 편의점 앞에 주차된 황정민의 차를 찍적거릴 때 염동훈이 고영록에게 뭔가 불만이 생기자 정색을 하죠. 그때 영록은 싹 바뀐 동훈의 표정을 보고 뒷짐을 딱 집니다. 마치 군대 같죠. 경찰에게 최초로 잡히는 영록을 제외하고 이 집단의 남성 구성원들의 계급 피라미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기환, 동훈, 용태. 몇몇 장면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죠. 사제총의 오발로 동훈이 웃음을 보이자 기환은 망치를 들고 동훈을 겁박하죠. 또한 여러 번 동훈에게 대차게 얻어맞는 용태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폭력의 방향은 계급구조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죽음의 방향도 이와 동일합니다. 용태는 동훈의 총에 맞아서 죽고 동훈은 기환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기환은 정민에게 죽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환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민과 소연의 신분 차이가 사회적 지위, 돈으로부터 축발된 것이라면 악당 집단의 계급은 아마도 머리, 지략 혹은 폭력성의 정도로부터 발생한 것일 겁니다. 기환은 동훈과 통화할 때 동훈이 하는 보고 혹은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소리를 지르죠. 실제로 그는 상황에 대한 예측과 판단을 제일 잘하는 팀의 리더이자 지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인질에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차별과 차이에 대한 그늘이 알게 모르게 어려 있는 거죠. 영화에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정민이 기환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9할 이상이 본인이 스스로 이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기환에게 속아 폭발에 휘말리게 되고 두 형사만이 제대로 된 납치 장소에 도착하죠. 심지어 2명이나 있는데도 기환의 폭력에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허무할 정도로 그렇죠. 말하자면 제 생각에 인질에서 경찰들은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과 소연이 구출이 되었을 때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죠. 경찰에 의해서 인질들은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 그들에게 큰 부상은 없었다. 정민은 산에서 구르면서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텐데도 말이죠. 저는 이 언론사의 멘트에서 심지어 공권력, 언론 간의 유착까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냐 싶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류승환 제작이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대한 날선 비판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의 감성으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오늘 밤 10시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 죽여. 제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질에서 황정민은 정의로운 사람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소연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봉착하자 그녀의 목숨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죠. 또한 최초 탈출을 감행할 때 자신이 유인을 할 테니 너라도 먼저 내려가라고 말하며 희생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황정민의 양가적 모습을 찾으려는 듯 보이기도 하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은 동훈이 정민의 이마에 사제총을 들이밀면서 자신이 시키는 멘트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일 겁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저 소녀를 죽이고 나만 살려주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의 대사였습니다. 정민은 결국 그 말을 따라하고 이를 들은 소연은 울부짖죠. 물론 이것이 정민의 진심은 아닐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선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사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겠죠. 대다수 선하게 살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모두들 이러한 이중성을 숨겨놓고 있을 겁니다. 특히 황정민 같은 배우라는 직업은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더더욱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간극이 클 것입니다. 새별은 정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 착한 척 그만해라. 동훈도 그에게 위선 떨지 말라고 말하며 너도 우리랑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이 악당들은 이중적인 어른들 혹은 앞뒤가 다른 사회 지도층들 때문에 저렇게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 인질에서 황정민에게 황정민 역할을 부여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혹은 배우로서 어쩌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모습을 우리가 목도함으로써 그 입지에 어려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화의 도입에는 그 유명한 밥상 수상 소감 속에 누구보다 진실하고 순박해 보이는 배우 황정민의 영상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다가온 신인 배우에게 트라우마 때문에 원하진 않지만 억지로 사진을 찍어주는 듯한 정민의 경직된 얼굴이 보이기도 하죠. 둘 중 어느 모습이 더 황정민인가? 제가 보기엔 그 둘을 모두 내포한 사람이 황정민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질은 그러한 이중성 혹은 인간의 입체적 면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사실 저는 인질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 저의 예상보다 이야기적 측면, 미학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수한 영화였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 개인 의견이지만 현재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개봉작 모가디슈, 싱크홀, 인질 중에서 저는 인질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질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